밤새고 아니 누가 밤새래? 내가 밤새라 했어? 혼자 이거 뭐 1등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이겁니다. 자, 지문 하나 남았죠? 네. 요거 한 지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정리 다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또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다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각자 자습서에다가 좀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카톡에 보낸 거 내가 매일 숙제를 보내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가 보내드리면은 바로 여러분이 좀 옮겨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9번 가볼게요. 너무 침울해할 필요 없어, 얘들아. 파이팅!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1등급 받는다면 당연히 너무나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메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총 5학기 중에서 이제 2개 학기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아직 절반도 안 한 거예요. 절반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너네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평균 한 내가 3등급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전과목 3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세특도 별로 안 챙겨놨다. 그러면 저기 뭐냐 내년 일단 2학년 1학기 시험을 한번 봐보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반등이 없다. 내가 뭐 평균 2등급으로 올랐다? 이게 아니야. 똑같이 평균 3등급 나왔다? 그러면 정시 가는 게 나아. 빨리 전환해. 빨리. 전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입시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무식하게 공부만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요. 내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여러분께서는 일단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내신은 얼마나 나오고, 모의고사는 얼마나 나오고, 냉정하게 이걸 판단을 해보고, 이제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지난 1년을 좀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뭘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대학 가기 힘들어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학원에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실장님 아들이 우리 학원 다니는 거 혹시 아세요? 뭐 몰랐나? 고3인 것만. 네네네, 고3인데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지금 그 친구가 5개 학교를 이제 학종으로 썼어요. 전부 다 학종으로 이제 5개 학교를 썼는데 다 합격했어요. 1차를 다 합격했어. 다 내가 말하면 니네가 다 아는 대학이에요. 다 아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대학들이야. 다 좋은 대학들. 다 합격했어요. 1차. 이제 2차까지 본 이제 동국대는 2차를 받고 나머지 이제 2차가 이제 좀 남아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접 준비를 이제 지은 쌤이 도와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 내가 판단했을 때 걔는 5개 다 합격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저연고생인데요. 1학년 때 이제 쌤이 이제 내신 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떠냐면요, 그냥 겁나 잘해요. 그냥 겁나 잘해. 저연에서도 한 2등급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연이 시험이 많이 쉬워졌거든요. 근데 그때 저연은 진짜 지옥이었어요. 지옥. 난이도가. 시험 범위가 지금 우리도 되게 많은 편이잖아. 우리 시험 범위 한 2.5배? 1학년 때? 시험도 겁나 어려워요. 뭐 여기 저동 대진 잽도 안 돼요. 저연에 비하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얘가 한 80점대 후반 정도 받았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상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이제 뜻이 이제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그 상위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설정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한 게 뭐냐? 이미 실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사실상 합격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의 요지가 뭐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2학년 1학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내 세특 상황이 만약 좋다면 플러스
내가 평균 성적이 3등급 이상이라면 그러면 학종으로 나가라. 내가 세특이 별로 안 좋다. 근데 내가 평균 그 내신 성적이 2등급 대 이하다. 그러면 정시로 돌려라. 둘 다 아니다. 교과도 다 먹고 그 학종도 다 먹다. 빨리 정시로 돌려라.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중상고에서 평균 2.3등급 나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2.3등급. 그 친구랑 2주 전에 상담을 했어요. 2.3이면 잘하는 거잖아 되게. 근데 2.3등급인데 우리가 뭔 얘기했냐? 너 빨리 정시 돌리라고 이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세특이 개판이야. 세특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단은 학종으로 못 써요. 절대 못 써. 그럼 교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얘기 한 적 있죠? 인서울은 1점대 아니면 못 가요. 교과로는요. 사실상 못 가요. 사실상. 그 친구가 바라는 대학은 너무나도 높거든요. 절대 못 가요. 2.3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시 가야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뭔가 내 이 애매하게 받은 성적 때문에 오히려 더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2.3, 뭐 2.8, 막 이래서 막 이제 애매하게 그렇게 받아갖고 이게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놔야 돼요. 그 시작이 2학년 1학기 끝나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2학년 1학기 끝나고. 2학년 1학기까지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6개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네가 1학년 때 예를 들어 성적을 잘 못 받았어. 막 3, 4등급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학년 1학기 때 충분히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험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좀 올랐구나 아니면 그대로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점수와 등급을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성적이나 지난 1년간의 성적 이런 걸 보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반드시. 뭐 제가 됐든 원장님이 됐든 뭐 학원에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상담을 해야 돼. 그때. 그럼 상담을 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 만약에 이제 생기부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럼 그 세특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너는 이렇게 해갖고 요 성적 올려갖고 너 교과로 가자. 그게 내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아. 내신 성적 계속해서 신경 쓰자. 너는 지금 세특이 되게 좋은 편이니까 지금 요 성적 잘 유지하면서 학종으로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지금 둘 다 아니니까 빨리 지금 정시반으로 가갖고 너 지금 수능 준비해라. 뭔가 방향성을 내가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고등학교는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방향성을 두고 학습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기왕이면은 학종이나 교과로 가는 게 편하잖아. 정시에 비해서 편하잖아. 정시에 비해서 되게 험난하고 긴 길이잖아요. 정시는요. 되게 불확실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신 성적을 그래서 일단 잘 받고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너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년 2학년 1학기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내 결론은 항상. 알겠죠? 자, 화이팅! 보자. 39번. 자, 일단 39번의 전반적인 내용, 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일지라도 좋게 받아들이고 과제를 해결하도록 힘써라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자, 바로 그냥 내용을 보겠습니다.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자, 그 테크니컬 리허설은요. 리허설 후에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리허설이죠. 기술적 리허설 후에 The theater company. 자, 그럼 극단은 will meet 만날 거랍니다. 왜? 누구랑? 디렉터랑 테크니컬 매니저랑. 그러니까 총감독, 기술감독,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니까 무대 감독이겠죠. 이 사람들과 만날 거랍니다. To read the rehearsal. 그래서 리허설을 검토하기 위해서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리허설 얘기인가? 라고 일단 우리가 소재를 좀 파악할 수 있겠죠? 바로 이어서 갑니다. Usually, 보통 there will be comments. 어떤 멘트들이 있을 거래. 어떤 멘트냐? About all the good things.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랍니다. 뭐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됐어? 그러니까 리허설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종 감독들이 모여갖고 아유 이제 이번에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아유 이거 무대 잘 꾸몄던데 막 이런 얘기 할 거라는 소리야. 자, individuals, 개인들은 should make mental and written notes. 자, 그러면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적혀진 노트가 되겠죠. 이거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On the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요.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냐? About their own personal contributions. 그들 자신만의 개인적인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뭔가 정신적인 노트에 써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글로도 써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도즈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노츠가 되겠습니다. 노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as well as A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 그래서 B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 전체가 되는 거야. 여기가 B. 그리고 여기 도즈 이하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냐?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그 단원들이죠. 크루는 단원들 그리고 entire company 회사 전체 여기에 주어지는 것들뿐만 아니라요. 자, 일단 직독직행 다 했는데 뭔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그 이제 리허설을 하고 난 다음에 온갖 감독들이 모여서 리허설을 이제 리뷰하려고 이제 모인답니다. 그래서 온갖 공연에 대한 좋은 것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을 거라고 두 번째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개인들은 거기에 있는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단원들 그리고 극단 전체에 대해 지시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견들이겠죠. 의견들 그런 의견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음에 새기고 글로 써야 된대요. 근데 직독직행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여러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말 자체가 뒷내용을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뒷내용을 보시면 Building on positive accomplishments 그럼 긍정적인 성과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것은요 can reduce nervousness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답니다.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서 뭔가 이 build on이라는 게 뭔가를 바탕으로 하다 이런 거거든요. 기반으로 하다, 바탕으로 하다. based on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 녀석이 긴장감을 낮춰줄 수 있답니다. 게다가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의견 이외에도 디렉터나 아니면 매니저가 총감독과 부감독은요 will undoubtedly have comments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있냐면 all what still needs work 여전히 어떤 작업,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일단 내용 쭉 봐볼게.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 당장. Sometimes 때때로 these negative comments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은 can seem overwhelming and stressful 그러니까 되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답니다. Time pressures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자,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변동을 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 압박은요, can be a source of stress.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한 문장 나왔습니다. 뒤에. Take each suggestion. 자, 각각의 제안을 받아들이랍니다. With good humor and enthusiasm. 좋은 어떤 그러니까 유머겠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각 제안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tackle each task one by one. 하나씩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태클,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고 끝났거든요. 뭔 말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도 받아들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그건데요. 자, 왜 그런 내용인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리허설에 대한 얘기는요, 그냥 예시로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예시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리허설을 하면은요, 이제 리허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좋은 멘트들을 이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그 좋은 멘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다라는 겁니다. 왜? 좋은 멘트를 하면은 긴장감을 줄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리허설이 끝났어. 리허설 후에는 뭐 해야 돼? 본 무대가 펼쳐질 거 아니냐. 근데 본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야 이렇게 해갖고 야 이거 조졌는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야 너 똑바로 안 하냐 하면서 막 이래.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근데 이제 좋은 말로써 이렇게 잘 긍정적인 멘트를 함으로써 그 긴장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아까 여러 감독들 말고 총감독과 부감독은 어떻습니까? 이 리허설을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총괄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총괄하는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의견만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항상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addition to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 시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점이 바뀌면서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 것에 대한 멘트를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야? 아직 부족하다는 거잖아. 이걸로 안 돼. 이거 더 해야 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코멘트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코멘트 자체가 당연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죠. 아니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속된 말로 왜 지을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냥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여라. 그냥 네가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지시한 거에 대해서 각 과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 그러면은 너한테 훨씬 좋을 거다 이런 거겠죠. 그럼 이 글에서 주제에 가장 가까운 건? 네 맞아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됐나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인데 예를 들어서 대현이가 부사장이야. 내 오른팔. 자 내가 사장, 대현이가 오른팔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 짜바리 사원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러면 프로젝트가 딱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어. 마무리 단계. 자 그럼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너 이거 잘하고 있네. 너도 잘하고 있네. 서로를 이제 격려하고 독려해 준다는 거죠. 근데 나랑 대현이는 서로를 다 독려해주고 격려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이거 잘못되면 어쩔 건데? 사원들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만두고 딴 데 가면 그만이지. 근데 이거 프로젝트가 망한다? 그럼 나랑 대현이는 쪽박 쳐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입장은 빠졌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 In addition to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디렉터랑 매니저는 분명히 뭔가 여전히 고쳐나가야 할 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뭔데요? 회사로 따지면 사장과 부사장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려의 말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지금까지 너네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많은데 김가원 사원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김동아 사원은 지금 이런 게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야 나머지들 네가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들 사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삥도 상할 수 있죠. 아니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질 일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라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뭐 이유는 뻔하지 않겠냐? 그게 뭐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뭐 이런 거겠지. 이해됐어요 이제 내용? 오케이. 이 예시를 이제 저는 회사로서 들은 건데 여기에서는 리허설로 예시를 들었을 뿐이다. 결국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긍정적인 이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긴장감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중요하지만 어떤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일지라도 좋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거겠죠. 따라서 지금 이 글은 원 플로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얘기 나왔다가 부정적인 얘기로 했죠. 그러니까 플로우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에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표는 제가 늘 말했던 지난번에도 말했던 어휘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휘로서 출제하기에는 그럴듯한 어휘가 딱히 없거든요. 지금 뭔가 어휘에서도 좀 낼만한 뭔가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딴 게 없어요. 뭐 기껏해야 네 번째 줄에 있는 뭐 can reduce, 뭐 reduce 이런 단어, nervousness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별로 낼만한 게 없어. 그래서 어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내기가 좀 약할 것 같고요. 쌤 생각에는 제일 만만한 거는요. to flow일 때 내기 제일 좋은 거는 요약이에요. 요약. 됐어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멘트를 한다는 게 뭐 긴장감을 낮춘다는 점에서 뭐 좋을지라도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요약문이지. 됐죠? 이렇게 to flow는 보통 이제 요약으로 내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39번까지 이제 다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대입화학 정리를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까먹기 전에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보냈고요. 자, 요거만 좀 가볍게 좀 리뷰를 할게요. 21번부터. 하나씩 보자면 제가 이제 전에 말했던 것들 쭉 나왔습니다. 영자까지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반드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 뭐 게다가 이제 또 비슷한 얘기죠. 성공에 대한 우리의 현재 정의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 게 아래 나와 있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었어? 2020년이 되면서 나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다고 믿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이 성공이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해줬던 게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곳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가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됐어요? 이 두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어디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이요? 내가 보면 새로운 단어 적었어. 쏘리. 치. 잠깐만요. 치인 줄 알았어. 아니죠. 이렇게 돼야죠. to를 빼야죠. lead you to success. 너를 성공으로 이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거는 뭐 사실 너무나도 쉬운 거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작이라는 거, 긍정적 그리고 전반적 이 세 가지가 중요 키워드거든요. 요 22번에서는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작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인생의 다른 모든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한 거죠. 인생의 전반, 인생의 다른 모든 것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친다. 말을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번 사회적 거짓말.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요지랑 뭐 이런 거 할 게 없었던 게 너무 쉬웠거든요. 지문 자체가. 그래서 제목은 이제 사회적 거짓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었고요. 이 글의 요지는 사회적 거짓말은 자기 이익 그리고 타인의 이익 모두에 기여한다. 이러고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쉽죠 이거는요. 그렇죠?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거가 좋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원플로우거든요.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라는 내용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갈래로 나눈 게 뭐였냐면은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도 좋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3번 질문 같은 거를 만약에 요약형으로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약간 긴 버전의 요약으로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글의 요지이자 주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약문으로 쓰려면은 이 각각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은 요약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부연 설명.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자기 이익이 된다는 거야.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거였잖아. 남을 기쁘게 한다라는 만족감을 얻는다는 점에서 자기 이익이 된다는 거고 타인의 이익은 뭐였습니까? 타인에게 그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거는 진실만을 들으면 상처를 입는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거짓말이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쌤이 말했던 대표적인 부연 설명이 합쳐지면 그러면 이 글의 요약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비전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패러프레이징이 되게 중요한 지문이었거든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문장부터 되게 죄송해요. 첫 문장부터 되게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쌓아서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으로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전, 결국에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현실에 맞는 비전을 준비하라.
또는 비전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된다. 여기서 유연한이란 말은 심지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어떤 한 가지의 관념만으로 밀고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미래에는 학생들의 인구수가 줄어들 테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고령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노인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내 비전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동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아예 교사라는 직업, 강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왜? 막 AI가 막 나와갖고 막 가르칠 수도 있어요. 빅데이터 해갖고 뭐 주여포 지난 100년까지는 아니고 지난 10년간의 빅데이터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쓴 단어 막 이렇게 해서 AI가 가르칠 수도 있어. 나보다 훨씬 잘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하면 어떻게 해요? 뭐 교사 강사라는 직업을 때려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순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자, 37번은 이제 낙관주의자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인데 우리가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요. 근데 이 글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투플로우잖아요. 명확하게 현실적 낙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 이만큼 했고요.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했어요. 그럼 이런 류의 글에서 제일 내기 좋은 건 원래 순서류란 말이에요. 순서류. 근데 이게 주역에서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저동에서 좀 좋아하는 유형이 하나 있거든. 네, 그걸 하나 좀 소개해주면 이런 지문에서 정말 내기 좋은 게 서술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지문에서. 그 서술형을 어떻게 내냐면 표로 내는 거야. 이렇게 뭔지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실적 낙관주의자, 그냥 realistic optimist 써놓고요. 여기다가 unrealistic optimist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영어로 쓰고 빈칸, 서술형. 보통 이런 패턴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류의 글에서는요, 이런 패턴을 되게 선호해요. 제가 이제 뭐 샘플로 하나 보여줄게요. 작년 저동고 2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었는데, 잠깐만요. 작년 저동고 2에 누가 있었지? 작년 저동고, 이게 그냥 한 10대 명 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재은이 거 봐야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다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걸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갖고 찍어줬는데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거의 교과서에서도 저런 류를 좀 좋아하고요. 교과서에서 저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 말한 거랑 비슷한 패턴이 요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교류는 아닌데 지금 이것도 교과서에 잠깐만요. 교과서네요. 이렇게 빈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었고, 저 비교하는 식의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저동이 아니었나? 저동 아니면 가저였는데. 잠시만요. 여기 나왔네요. 요거예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이게 좀 흐려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반 잘려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참고로 교과서였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가자고의 채연이과 뭐예요? 그 가자고에서도 이런 패턴의 이제 문제가 그때 외부 지문에서 나온 게 있었거든요. 내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잠깐만요. 시험이 아니었나? 외부 지문고 버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나왔었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여기에도 없네. 이거는 아니고 못 찾겠다. 이건가?
어딘지 못 찾겠다. 아무튼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형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 교과서냐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을 좀 보여주려고 제가 시험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내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딱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봤을 때도 이제 그 현실적 낙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on the other hand부터는 unrealistic optimist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따갖고 빈칸으로 내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 37번 질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의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유의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뭘까? 파생어야, 파생어. 됐어? 왜냐면은 이제 우리 그 동사형을 명사형으로 쓴다든가 형용사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내거든요. 저런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이글 같은 경우는 표 형식의 이제 그 비교하는 빈칸형 서술형이죠. 빈칸 서술형. 이걸로 이제 출제하기가 좋고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은 유의어, 특히 파생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를 안 할 거라면은 그러면은 난이도가 좀 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읽었던 39번. 자, 아까 전에 봤던 건데 부정적인 의견일지라도 좋게 받아들이고 과제를 해결하도록 힘써라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건 따왔거든요. 딴 그 기출에서 따온 건데 근데 내가 일단은 썼어요. 근데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극장 리허설 관람시 유용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아니면 내가 정답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예. 제가 유일하게 따온 게 저거였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만 삭제네. 5분 지나면 삭제. 5분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걸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저 예문은 제가 뭐 추가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39번 질문에서 뭐 추가적인 뭐 주제나 이런 게 있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뭐 작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봐준다고 했죠. 그래서 질의응답 좀 봐주도록 할게요. 저거는 끊겠습니다.